마일즈 퍼니처 데스크. 이거는 명사 같아. 이런. 그렇지. 이 마일즈라는 퍼니처 회사의 책상들은 간단하고 아름답고 바이 뭐뭐. 그다음에 fit harmoniously in any office. 그렇지. 어떤 사무실이든 잘 어울린다. 그러면은 여기는 명사가 와야지. beautiful by. themselves. 이건 무조건 아니고 theirs. 그들의 것에 의해서. 왠지 이거 같아 난. 그들 자신. beautiful. 그러니까 이 회사의 것들로 인해서인 거지. 이 회사의 물건들에 의해서. 그렇지. theirs. 오케이. 이 문제는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수거를 하나 알고 있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초딩적인 문장을 하나 써볼 테니까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I watched a movie by myself. by myself의 의미는요? 혼자서 스스로라는 뜻이죠. 혼자서 스스로. 자, 그러면 by themselves는 무슨 뜻일까요? 이 주어가 they가 된다면 여기도 똑같이 by themselves가 되고 의미는 동일하겠죠. 혼자서 스스로. 그래서 이거를 여기로 그대로 가져오는 거네요. 여기 simple and beautiful by 이 말은 앞에 있는 데스크를 수식하는 말이죠. 책상들이 그냥 혼자만 갖다 놔도 어떤 공간에도 혼자만 갖다 놔도 혼자서도 심플하고 아름다운 책상들이란 뜻이에요. 그쵸? 뒤에 있는 삽입어구는 앞에 있는 데스크를 수식하는 말이고 Miles Furniture Desks 이 회사의 데스크들은 혼자서도 심플하고 아름다운 이 회사의 데스크들이 fit harmoniously 조화롭게 들어맞는다 in any office setting 어떤 사무 환경에도. 됐죠? 그래서 그 수거를 알고 있었으면 혼자서라는 수거를 알고 있었으면 여기다가 딱 채우면 됐네요. 답은 themselves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테이크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편집이 중간 조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잘라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원테이크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이 꼬이는 부분도 많을 거고, 그리고 평소에 제가 하는 별로 좋지 않은 언어 습관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좋아지길 해보세요. 벌써 말이 꼬이죠? 계속 하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려고 해요. 편집을 자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항상 편집이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간단한 설명을 실수 없이 한번 해보려고 해보겠습니다.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도전이니까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 설명을 할 때는 아까
그 응시자가 풀어주신 문제를 같이 보면서 거기다 덧붙이는 형식으로 한번 해볼 거고, 이 응시자는 사실은 제 친구입니다. 상준아 고마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일즈 퍼니처 데스크. 이거는 명사 같아. 이런. 여기서 이분이 굉장히 잘하신 것이 대문자를 보고 이게 고유명사라는 거 알아챘어요. 파트 5 문제에서는 고유명사는 주로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문제 풀 때는 이거를 이렇게 유심히 읽기보다는 그냥 눈을 빨리 쓱 굴리는 거죠. 어떨 때는 이런 것이 네 단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쓱 굴리고 어차피 이름이니까 뒤에 정작 중요한 거는 desks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근데 파트 5에서는 주로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물론 이게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이해를 하면은 도움이 될 때도 있죠. 근데 파트 7이나 듣기에서는 주로 업체 이름을 통해서 무슨 업체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문제를 푸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 이름에 사용되는 어휘들을 잠깐 같이 한번 다뤄볼까요? 좀 자주 등장하는 업체 이름들이 식당의 종류가 많이 나오고요. 식당은 개괄적인 표현은 물론 다 아시는 레스토랑트죠. 근데 레스토랑트 종류가 카페라고 하면 카페가 조금 우리한테는 이해할 수 있는데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식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면 음료도 있고 음식도 있거든요. 샌드위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디저트도 있고. 그래서 카페가 식당으로 자주 바뀌고 들을 때 아니면 지문에는 카페라고 나왔는데 질문에서는 이 식당이라고 등장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식당의 종류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 같은데 bistro가 식당의 한 종류고요. 그리고 eatery가 또 식당의 종류고 이 y죠. 그리고 diner이 식당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업체 이름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식당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나왔어요. 이건 제가 철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부티크라고. 부티크 나오면 이거는 조그만 가게들을 부티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 이 철자를 지금 제가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사전에서. 스펠링이 제가 좀 약하네요. 사전을 론칭하고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서. 맞았어요. 부티크. 사전을 본 김에 그 정의를 뜻을 읽어보면 a small shop or store that sells fashionable clothes or expensive gifts. 굉장히 패셔너블한 옷이나 아니면 비싼 선물을 파는 작은 가게를 부틱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부틱이라고 하고 스토어로 재표현이 된다든지, 그리고 또 많이 재표현이 됐던 그런 업체들이 호텔 종류. 뭐 호텔도 당연히 호텔인데 호텔은 또 accommodation, 숙박 업체다. 그래서 accommodation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호텔업을 hospitality business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게 환대란 뜻인데 손님들을 환대하고 그런 일을 하는 일이다 라고 해서 hospitality business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나타내는 업체 이름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은 in 요런 거 되게 많이 나왔고요. in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북미 여행해 보신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 되게 삐까번쩍한 호텔 아니고 1층으로 잘 돼 있는 그런 좀 허름한 호텔의 이름이 in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cottage는 주로 자연에 들어가 있는 숙박업체가 cottage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말로는 오두막 이런 뜻인데 뭐 굳이 나무로 만들어질 필요는 없는데 뭔가 자연에 둘러싸인
호텔인 경우에 cottage가 되게 많고, 그리고 lodge 요런 말도 들어가 있으면 이런 거는 이런 이름만 듣고서 호텔이라는 거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듣기에서도 파트 2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뭐 I had really good time at 무슨 lodge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평서문으로 I had really good time at 무슨 lodge 라고 하면 그거의 짝꿍이 되는 문제가 뭐 I'm glad you enjoyed the stay there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I'm glad that you enjoyed your stay there. 그러니까 처음에 A가 한 말은 I had a really good time at 무슨 lodge 라고 해서 lodge를 듣고서 아, 이 사람이 숙박업체에 머물렀구나, 숙박업체에서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B가 할 수 있는 말은 거기에서 머무른 것이 즐거웠다니 뭐 그런 말을 듣게 돼서 좋다 이런 말인 거죠. 근데 lodge가 숙박업체인지 몰랐다면 stay하고 연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숙박업체의 이름을 듣고서 어떤 숙박업체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시험에 나왔던 표현은 뭐가 나왔었냐? 뭐 그 기관의 이름에 preserve가 무슨 뜻이죠? 이게 보존하다 이런 뜻이에요. conserve는 절약하다, 마찬가지 보존하다 이런 뜻이고, 또 conservatory 이런 어휘가 어떤 기관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런 기관이나 장소는 공원입니다. 우리말로도 자연공원이라고, 뭔가 자연보존공원 같은 데 있죠. 이제 국립공원 중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이름이 이렇게 지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문제에서 파트 7 보기에서는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고 park 같은 단어가 등장하는 거네요.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ETS에서 출제한 그 문제지에 나왔던 단어가 뭐 clothier 이런 단어가 있으면 이건 조금 예측하긴 쉬운데 무슨 업체일까요? 옷가게입니다. 그렇죠? clothing store 이런 거, 가게라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옷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토익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옷 관련 단어가 garment, 의류, garment 아니면 apparel 아니면 attire 이런 단어가 잘 나오고, 이런 거는 들었을 때 의류를 이야기한다는 거를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리고 wear도 명사로 의류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 menswear, womenswear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성 의류, 여성 의류. 그리고 너무 많이 알려드리는데 wear은 명사로 의류란 뜻 외에 소모, 다름이란 뜻도 있어요. 달타, 다름. signs of wear 이라고 하면 소모의 흔적 이런 뜻이죠. 그쵸?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 마일즈라는 퍼니처 회사의 책상들은 간단하고 아름답고 바이 뭐뭐 그다음에 fit harmoniously in any office. 아, 그렇지. 어떤 사무실이든 잘 어울린다. 그리고 이분이 중간에 들어간 말이 수식어구라는 거를 잘 알아챘고요. 문장이 이 말은 simple and beautiful by 이 부분이 데스크를 수식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데스크의 동사는 fat이라는 거 아셨고요. 그거 좀 박수 쳐드리고 싶고, 이런 문장 구조는 의아하신 분은 의아하실 거예요. 근데 또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근데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은 분사 구문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관계대명사 공부하신 분들은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가 생략 가능하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두 번째 거를 잘 알고 계시니까 두 번째 걸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앞부분은
땡땡 desks가 있었고 뒤에 관계대명사가 있다면 which are 이렇게 되겠죠? which are simple, beautiful 없앱시다. 이렇게 나간다고 합시다. 없애면 좀 이상하네요. simple and beautiful. 이게 있으면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이런 형태겠죠. 근데 이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는 생략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딱 이런 형태입니다. 저 있었다면 심플하고 아름다운 땡땡땡땡 데스크가 란 말인데 없어도 똑같은 뜻이겠죠. 그런 형태였고요. 그리고 또 좀 더 들어보죠. 뭐라고 하시는지. 그러면은 여기는 명사가 와야지. by 다음에 명사가 나온다는 것도 알았고 이 by는 품사가 전치사죠.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명사 종류가 나와야 됩니다. 명사나 명사구절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대명사가 나올 수 있죠. 근데 대명사는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대명사를 they를 기준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대부분 나와 있기도 한데 they는 주격이고 there은 소유격, 그리고 them이 목적격, theirs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there하고 theirs의 차이점은 there은 그들이 라는 뜻이고 그들이 가방, 그들의 학교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표현이고요. theirs는 이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포함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그들의 것이고 그리고 또 대명사가 제기대명사라고 themselves가 있죠. 그래서 여기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대명사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거는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격 들어가지, 요거 알고 있어요. 저 전치사 다음에 목적격 들어가는데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theirs 들어갈 수 있습니다. theirs는 성격이 명사 성격이어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하면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호 자리나 전치사 뒤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얘도 들어갈 수 있었고 또 themselves 들어갈 수 있죠. themselves는 제기대명사라고 제기대명사는 용법이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문법적으로는 B, C, D가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좀 더 들어볼게요. themselves. 이건 무조건 아니고. 그렇죠. they는 주어 자리에만 들어가니까 여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they는 아니고 이 주격은 주어 자리에만 들어가는 표현입니다. theirs. 그들의 것에 의해서. 왠지 이거 같아 난. 이분이 의미는 알았어요. 그들의 것에 의해서. 근데 이 문장을 보면은 자, 우리 걸로 한번 봅시다. 여기가 그들의 것에 의해서 아름다운 데스크는 아니겠죠. 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의 그 것에 의해서 아름다운, 심플하고 아름다운 데스크. 그것보다는 그 자체로 혼자서도 아름답고 심플한 데스크라고 해야지 말이 되겠죠. 그리고 혼자서라는 그 수거가 by 더하기 제기대명사 이렇게 하면 이거 혼자서 스스로 이런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나 혼자서 저녁을 먹었다. I had dinner by myself. 너 혼자서 여행을 갔지? Did you go on a travel by yourself? Did you go on a trip by yourself? Did you travel by yourself? 이렇게 그쵸? by 다음에 제기대명사 나오면 혼자서 스스로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이 혼자서도 그러니까 하나만 딱 갖다 놔도 다른 거 주변에 어울리는 거 없이 한 개만 갖다 놔도 심플하고 아름다운 이 책상들이 어떤 사무 환경에서도 잘 어울린다는 말이었고요. 그래서 themselves였네요. 근데 우리가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여기 우리 얘기했던 것 중에서
제기대명 다른 것도 설명할 것이 정말 많긴 한데 제기대명사가 답이었으니까 제기대명사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확장 한번 해볼까요? 제기대명사는 어려운 이유가 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기용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종 수거, 관형어구라고 하죠. 수거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기용법부터 설명드리면 제기용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주어하고 그리고 목적어하고 같은 대상일 때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I love me 이런 것이 문법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I love me가 아니라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같은 대상이니까 I love myself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제기용법. 근데 주어 자리에 쓰는 것이 아니고 주어 자리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쓰는 거고요. 주어하고 보어하고 같은 대상이다. 그러면은 보어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하고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말이 같으면 전치사 뒤에 쓰는 거죠. They discussed the issue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among이라고 하면 뭐뭐 사이에 이런 뜻이잖아요. among them 그러면 they하고 them하고 같은 대상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 사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는 뜻이고 이것도 틀렸겠죠. 여기에 들어갈 말은 주어하고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말하고 동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말도 themselves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제기용법은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같은 대상일 때 목적어 자리에 쓰고 주어하고 보어하고 같은 대상일 때 보어 자리에 쓰고 주어하고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말이 같은 대상일 때 전치사 뒤에 쓰는 거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조용법은 뭐냐면 강조할 때 이제 넣는 거고요. 이거는 부사 기능이에요. 부사. 그래서 이 여자가 회장인데 회장이 직접 말을 했다. 이런 문장을 쓰려고 해요. 자, 회장이 그거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문장인데 회장이 직접 발표했다 라고 할 때 뭐 강조하는 말이 지금 회장이죠? 강조하는 말 바로 다음에 넣거나 아니면 그 절의 끝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절의 끝에 들어갈 때는 수식어구가 있다면 수식어구 뒤에 들어가지 않고 수식어구 앞에 들어가요. 그래서 회장이 이제 여자라는 가정하에서 herself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The president herself announced it. 그리고 이거를 강조하지만 절의 끝에 여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The president announced it herself 하고 좀 긴 수식어구가 있다. 여기에 in order to 뭐뭐를 하기 위해서 라고 하면 이거는 herself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약간 그 절의 의미 단위, 작은 의미 단위 끝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네요. 근데 조금 장한 수식어구가 있다면 그 수식어구 뒤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강조용법은 부사 기능이고요. 부사는 항상 수식하는 용도죠. 이런 완전한 절인데 어딘가에 인칭 대명사를 넣으라고 한다. 다른 인칭 대명사는 넣을 수 없어요. 그렇죠? 완전한 절이면 주격을 넣을 수도 없을 거고 목적격을 넣을 수도 없어요. 그럴 때는 제기 대명사가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고 이 강조용법은 시험에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리고 근데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학생들이 이렇게 보고 완전한 절이 아닌데 완전한 절이라고 오해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적어 앞에 들어가는 거는 소유격입니다. 그쵸? 목적어가 있는데
The president announced. 이거 말고 the president received 하고 요게 무슨 말인가 들어가고 packag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들어갈 말은 당연히 헐이겠죠. 소유격. 그쵸? 왜냐면 여기는 패키지를 수식하는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면은 패키지가 가산인데 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소유격 자리입니다. 그래서 소유격 자리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라면 소유격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완전한 절인데 인칭 대명사를 추가해라. 그러면 강조용법을 써야 되고,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왔던 수거 표현은 지금 보신 by 플러스 차이기 대명사, 이거는 스스로 혼자란 뜻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 전치사가 on이 들어가는 표현이 있어요. on이 들어가면 on, 다음에 소유격, 다음에 own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by myself 하고 같은 표현은 on my own입니다. 혼자서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드 같은 거 보면은 you're on your own 이런 말 되게 많이 들려요. you're on your own. 이거 좀 뭐랄까 토라졌을 때 하는 표현이고요. 토라졌거나 아니면 이제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요. you're on your own 이라고 하면 야 이제 너는 네 혼자야. 나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네요. 그쵸? 그리고 뭔가 두서없이 많이 한 것 같은데 다시 봅시다. 네. 그리고 fit이라는 단어는 fit은 동사기도 하고요. 동사로 어울린다 이런 뜻이죠. 그때 suit와 같은 뜻이에요. the hat suits you. 그 모자는 너한테 잘 어울려. The hat fits you. 그 모자는 너한테 잘 어울려. suit와 같은 뜻이고, 형용사일 때는 뜻이 어울리는 이란 뜻도 있고요. 아니면 어울리는, 잘 맞는 이럴 때는 suitable 하고 같은 뜻이죠. 근데 이제 건강 상태나 사람의 몸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군살이 없는 이런 뜻이 있어요. 몸매가 좋은 사람을 fat이라고 하면 fatness 거기서 나온 말이죠. fatness, fitness. 그리고 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명사로는 잘 맞는 것, 적합한 것이란 뜻이에요. 잘 맞는 것, 적합한 것, 어울리는 것. 네.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관련된 레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